안녕하세요. 크리프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패는 상승장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크게 결정이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이더리움 레이어 2 옵티미즘이라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인력을 감축을 시키겠다. 20% 이상을 이제 감축을 할 것이다. 사실 크립토 윈터에서 흔히 종종 발생하는 것이 이런 인력 감축이고요. 팔 수 있는 거, 팔 수 없는 거 그냥 싹 다 팝니다. 이게 자산을 이제 헐값에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실은 회사가 파산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겠죠. 사실 나중에 상승장, 심지어 폭등장이 나올 거라고 저는 사실은 의심을 1도 안 합니다. 물론 언제 상승장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이제 그때까지 누가 갈 수 있고 꾸준히 가느냐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기업이, 어떤 투자자가 잘 될까요?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막 폭등하고 기관차처럼 지금 롤러코스터지만 국장같이 작년 올 초 금이나 은시장처럼 막 폭등을 하고 포모를 했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 코인 시장처럼 죽겠다, 끝났다, 심지어 욕도 아까운 이런 하락의 정점에서 무엇을 했느냐로 저는 판가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 힘들기 때문에 실은 힘들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도 핵심 알짜 기업들을 무슨 사서 이렇게 계속 사서 모으는 그런 회사들이 아주 드물게 몇 개가 있어요. 인력을, 핵심 인재를 싼 가격으로 확보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즌이거든요. 자산을 파는 게 아니고 헐값이 되어 있는 핵심 인프라를 삽니다. 시장 아직 진출해 있지 않은 새로운 이제 인도다, 아프리카다, 동남아시아다, 중동이다 계속 두들겨요. 그리고 필요한 어떤 라이센스 같은 것을 획득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겠다, 그만해라, 희망 고문이다, 이것도 이제 누구 탓이다, 트럼프 탓이다. 예전에 게리 겐슬러였죠. 그 전에는 또 누구였습니까? 반면에 어떤 투자자분들은 일단 존버가 돼야 생존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와중에 현금을 이를 악물고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삽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담배도 끊으시고요. 어떤 분은 커피 3잔 마실 거 1잔만 마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것을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꾸준히 한다. 6달, 12개월, 1년, 1년 반, 2년을 꾸준히 할 수 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당연히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지금부터 1년, 과거부터 아마 그렇게 해오셨을 수도 있거든요. 1년, 2년 후에도 그럴까요? 이것은 관점의 영역이고요. 결단과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코인을 하세요, 국장을 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코인베이스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비트코인 소액 거래 면세.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얼마 안 되면 비트코인 이거 매매하는데 세금은 우리가 그냥 면제합시다. 요것을 반대한다. 이런 이제 또 소문이 이렇게 막 퍼졌는데 강하게 반박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스테이블 코인에만 소액 거래 면세, 세금을 좀 제외를 해주면 코인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USDC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돈 많이 벌겠네? 이런 얘기였는데 이 같은 잘못된 정보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이 거짓말이다. 비트코인 세금을 없앤다 이런 거 나는 아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세금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이낸스도요.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민주당 쪽이에요. 이제 엄청난 그 로비 자금을 아마 받을 거예요. 광고도 많이 집행을 하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낸스를 싫어해요. 친코인을 그래서 싫어합니다. 지금 바이낸스가 월스트리트 저널 제가 알기로 좀 고소를 했거든요. 뭔가 봤더니
예전에도 맨날 악의성 기사, 뭐 허위성 기사 맨날 이렇게 썼었거든요. 예, 그 안 좋은 연이 생각보다 깁니다. 최근에 이란 전쟁에서 바이낸스를 통해서 또 자금 세탁을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고 지금 바이낸스랑 서로 뭐 고소를 하네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냥 얘기를 드렸던 거는 그냥 혼란 그 자체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전쟁을 금방 끝낸다라고 했다가 이란은 그런 거 없다. 우린 결사항전을 한다고 했다가 또 관세를 뭐 10% 했다가 15% 했다가 저번에 뭐 100% 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뭐 그 위헌 판결이 났다가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트럼프 임기 시작하고 단 하루라도 우리가 트럼프 뉴스를 안 들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 손에 꼽힐 겁니다. 중간 선거가 심지어 뭐 국가 비상사태로 뭐 연기가 될 것이다. 별의별 소문들이 파다합니다. 근데요, 이럴 때 좀 그 소음을 우리가 좀 귀를 막으실 필요가 있어요. 핵심은 결국 뭐냐면 트럼프 그러니까 친코인 인사들과 은행권, 반코인 간에 엄청난 혈투, 뭐 이제 뭐 지금 이란과만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세력이 그냥 다 같은 배가 아닙니다. 세력이 이해관계가 첨예해요. 정말 날카롭고요.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간과하실 수가 있는데 시장 구조법 있잖아요. 요건요.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크라켄 당연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코인베이스보다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블랙락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 이자 그거는요. 그냥 그 일부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JP 모건 입장에서는. 왜 이게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자산 토큰화다 모든 게 토큰화되면 기존에는 유동화 시킬 수 없었던 정말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자산들이 다 유동화가 되고 토큰화가 시켜서 이걸 다 거래가 안 됐던 건데 거래가 가능하게끔 해요. 그 초창기에 가서 그 많은 자본을 끌어다가 돌릴 수 있는 것은 JP 모건, 뭐 웰스파고, 시티거와 같은 큰 손들밖에 없어요. 그 걔네들이 지금 시장을 싹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이 실은 이 은행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통과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7월 4일 뭐 250번째 뭐 미국의 독립기념일 요 전후로 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관세가 됐건 이게 시장 구조법이 됐건 뭐 본인의 공약들 있잖아요. 뭐 전략 비축을 하네 어쩌네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려고 뭐 돈도 이때부터 확실하게 이제 쏴주겠죠. 근데 JP 모건 입장에서는 이제 순순히 합의를 어차피 할 거예요. 어차피 하는데 지금 이 첨예하게 서로의 약점을 잡고 이 장난 아니게 이게 그냥 적당히 주먹 다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받을 거는 확실히 그 전에 받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엔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합의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장 구조법 전체가 통과가 되는 것 이전에 일단 사실상 통과 이게 이제 합의거든요. 저는 이 합의는 4월 말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단에서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저는 상반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뭐 티키타카가 있고 뭐 이란이 또 기뢰를 뿌려서 전쟁이 막 뭐 몇 년을 간다 별의별 얘기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뉴스인 겁니다. 블랙락이 홈페이지 메인 그냥 그 상단에다가 스테이킹 지원하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딱 하니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ETF 스테이킹 주는 거 SEC가 승인 아직 안 했거든요. 그냥 수정본을 제출을 한번 다시 한 바가 있죠. 뭐 네이트 제라시라는 사람이 아이쉐어즈는 이제 블랙락의 그 이제 브랜드 이름입니다. 미국 증시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500개의 ETF를 통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자산, 뭐 미국만의 자산이 아니겠죠. 전 세계 모든 자산에 손을 뻗치고 있어요. 그들이 이더리움 상품을
프론트 페이지에 전면에 배치한 것은 당연히 의미심장 한 게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SEC에서 지금 이거 승인 안 했거든요. 어떻게 지금 사전 그 홈페이지에 바이 이더리움 B라고 있죠. 이 B가 이제 스테이킹 주는 이더리움 티커입니다. 일단 그 전에 블랙락이 그냥 신청하면 그냥 100% 승인이라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 의심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사전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거 무조건 될 거니까 그 전에 내가 잡겠다, 시장 먹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바이 이더리움, 이게 지금 버튼이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제가 이것도 알아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안 돼요. 승인 전이고, 유럽 시장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포함된 ETF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요. 거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그 승인 전입니다. 지금 경쟁하는 회사들이 뭐 피델리티도 있고 그레이스케일도 있고 바네크도 있고 있잖아요. 이 경쟁사들 앞서서 이더리움 하면 뭐 블랙락이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들, 뭐 블랙락 저 비트코인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이더리움 야 이자까지 준다. 야 지금 미리 선점하는 거야. 상장 임박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 쓰세요. 1위 자산운용사 블랙락, 우리 거 아시죠? 아이쉐어즈 이러고 있습니다. 바네크의 암호화폐 ETF. 바네크는 이제 그 규모로 치면 뭐 블랙락이랑 정말 잽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있나 봤더니 자사의 암호화폐 ETF 상품을 미국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401k 플랜에 편입을 시킨다. 여기에 이제 간접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이미 들고 있는 게 이게 그 비트코인 현물 ETF, 호들이라고 하는 거, 이더리움 현물 ETF, 요 두 가지는 당연히, 그러니까 연금이 지금 퇴직연금에다 이걸 집어 넣을 것으로, 이거 거의 뭐 한 90% 이상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거 좀 번외의 얘기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성공시대 이런 거 보고 자랐거든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그냥 저는 이게 천성적으로 되게 궁금해서 여러 가지 뭐 책도 보고 TV도 보고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파악한 공통점이요. 거의 대부분은 의심이 정말 1도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패를 하건 좌절을 겪건 빚을 내건 정말 뭐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도 의심 자체를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포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또 깨달은 건 뭐냐면, 재능과 크게 관계가 없다였습니다. 재능이 물론 중요한데요. 재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면, 인내가 안 되면, 노력이 없으면 말짱 꽝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는 없어요. What if죠. 이렇게 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뭐 경쟁사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락장, 뭐 전쟁이 터지면 뭐 퀀텀 컴퓨터 이런 게 없었고, 대신에 냉철하게 현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이것만 생각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제가 바네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네크뿐만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열세예요. 바이낸스의 CG 좌절해서 뭐 쉽게 포기하던가요? 코인베이스 아닐걸요? 그레이스케일, 뭐 이더리움, 리플 소송을 5년 당했는데 지금 보면 정말 뭐 넘사벽으로 지금 가 있어요. 서클 마찬가지겠죠. 확신이 한 200% 이상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오늘 뭐 내가 힘을 끌어모아서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핵심은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더라도. 투자를 제가 농사에 비유를 했었는데요. 투자를 거의 이제 인스턴트 꼭 라면 끓이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성공은 힘들 겁니다. 왔다 갔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스테이킹 ETF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오늘 이제 미국에서 출시가 됩니다. 이게 실제 거래가 돼요. 조금 이제 의아해한 거죠. 아까 분명히 이더리움 ETF도 승인 그 스테이킹 들어간 거 아직 전이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빨리 됐을까요? 이걸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일단 이더리움은요,
걸려 있는 게 좀 많아요. 일단 시총도 크고 이게 선물 시장에도 많이 좀 분포가 돼 있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근데 아발란체는 이게 뭐냐면 일단 시총이 좀 작아요. 그리고 기존의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미 신탁 상품을 이미 들고 있어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이제 현물 ETF로 바꾸는데 거기에다가 스테이킹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총도 작고 선물 시장에 지금 뭐 이게 아발란체 이게 작은 코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규제 당국이나 이 그레이스케일이나 조금 뭔가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실제로 먼저 출시가 된 겁니다. 곧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러면 코인이 지금 스테이킹 이자 주는 ETF가 출시가 될 것이냐? 순서대로 하면 실은 솔라나가 먼저 됐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발란체 먼저 됐고 그 다음 솔라나, 니어 프로토콜, 스위, 에이다. 그레이스케일의 현재 신탁 상품을 그대로 ETF로 바꾸면서 스테이킹만 쏙 집어 넣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다음 순서인데 이게 뭐 올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하냐? 지금 코인 가격을 봐라. 뭐 지금 뭐 ETF 같은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입니다. 대부분 일반인은 아발란체 뭐 ETF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비트코인도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아주 극소수의 실력자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조용히 자기만의 자산들을 사고 있는 거예요. 요게 언제 급반전이 나오냐? 저는 이게 의심을 안 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 통과가 되거든요. 이 clarity랑 유동성, liquidity죠. 이 두 개가 만나요. 그러면 폭발합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급반전이 나올 때가 뭐냐? 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일단 방점을 두고 있긴 해요. 일단 이게 통과가 되고 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4대 천왕부터 먼저 상승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냥 전부 다 예전처럼 골고루 퍼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미국에서도 ETF가 승인이 되어 있고 또 라지 캡이거나 큰 시총들 위주로 대장주 위주로 돈이 몰리지 않겠냐. 선별적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상황이 급반전되고 코인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면 바로 들어올까요? 저는 섣불리 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이제 저도 거의 이제 12년째 보는데요. 패턴이 보여요. 예를 들면 국장이나 금이나 은이나 조금 올랐다고 바로 막 그냥 포모가 막 가지아를 외치던가요? 아니죠. 국장 얼마나 조롱과 이게 코인은 양반이었어요. 국장 보시면 그러니까 심정지 차트입니다. 금시장, 은시장 마찬가지죠. 이번엔 반대로 국장이 시들시들해지고요.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몇 개월 후에 금과 은도 이제는 다 갔나? 이제 막 그냥 떨어지고 막 흐물흐물해지면 그때 코인이 조금씩 올라갔을 때 기사가 분명히 뜰 거예요. 그때 안 들어올 거라고요. 일반인들 왜? 바보들의 랠리다라고 분명히 비웃을 겁니다. 이거 이제 그 사이클 중에 불신의 단계라고 하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삼전, 닉스, 현대자동차 주식이 어땠습니까? 저는 그 코스 그대로 밟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코인이. 코인의 장점은 근데 그렇다고 뭐 14년을 기다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폭주 기관차처럼 코인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포모가 조금씩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 일단 개발자들이 중요하죠. 개발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여기 지금 코인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AI 쪽으로 이제 좀 많이 넘어가더라. 이더리움에서 개발자 수가 제일 많이 빠져나갔답니다. 34%, 솔라나에서도 40%, 베이스에서도 52%가 감소세를 겪었다. 다만 이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개발자 활동이 좀 70% 이상 되더라. 그러니까 생태계가 아예 뭐 무너졌다는 아니고 내실을 다진다. 그러니까 신입은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죠. 신입 딱 느낌 보니까 코인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개발자 중에서도. 작년과 현재를 지금 하락장이라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 10 활성 개발자라고 하거든요. 열심히 뭔가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 숫자 탑 10
블록체인 한번 꼽아봤습니다. 물론 이거 절대적인 수치로 보시면 안 되겠죠. 1위는 그래도 뭐니 해도 이더리움이었습니다. 2위가 솔라나, 3위가 비트코인, 4위가 폴리곤 좀 의외였죠. 5위 스위, 6위 바이낸스 체인, 7위 폴카닷, 8위 인터넷 컴퓨터, 9위 코스모스, 10위 아발란체와 베이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현재 이 블록체인 쪽에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주는 자체가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떠나지 않고 그냥 남아서 뭔가를 해주는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순간인 건 맞습니다. 또 이제 보릿고개, 저도 보릿고개를 제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보릿고개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큰 욕심 부리기보단 일단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번영, 성공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꿈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훨씬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못 넘기면 끝이다. 시총 상위 500개의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이 2월 달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더라. 근데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그럭저럭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알트코인 거래량은 지금 턱없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건 또 의외인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걸 보셔야 돼요. 블리시라고 하는 이제 기관 전용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어요.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이 지금 3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3위입니다. 2월 달 현물 거래량. 2월 달 가격 처참하거든요. 이때 지금 세계 3대 거래소로 진입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무려 62.6% 거래량이 늘었대요. 작년 10월 1010 크래시 있죠. 그때 이후 최대 규모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시장 점유율이 블리시가 5%가 넘고요. 코인베이스가 4.59%입니다. 코인베이스보다 블리시 거래량이 더 많네요. 그럼 1위가 누구냐? 1위는 바이낸스입니다. 현물 시장으로만 봤을 때 점유율이 22%, 1위는 지켰는데 20년도 이후 점유율이 가장 낮아졌습니다. 한때는 바이낸스가 전 세계 거래량의 70% 가까이 가져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지금 코인 다 끝났어. 근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당연히 없는 게 아니겠죠. 혹독한 겨울, 영하 20도입니다.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생명체가 거의 안 보여요. 나무, 풀들 그냥 다 갈색이죠. 그냥 죽은 거죠. 죽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코인 쪽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고수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블리시는 참고로 기관 전용 코인 거래소고 피터 틸이 실은 작년 8월 블리시가 IPO 했었거든요. 주식이 상장이 됐는데 그 전부터 피터 틸은 블리시의 주식을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혹독한 겨울에서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코인을 거래량을 그렇게 많이 했다? 코인베이스를 앞섰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사가 맞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 샀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팔았고 누가 샀냐? 이제 누가 샀을까요? 혹독한 겨울이지만 의심이라고 하는 게 1도 없는 진짜 확신 그리고 현금 어떻게 금융적인 능력을 발휘하든 어쩌든 실제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력자들을 아마 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보입니다. 블리시 작년 4분기, 작년 말 기준입니다. 대주주 현황, 이제 1위는 블럭원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오스 만들어서 이제 팔았던 그 회사가 블리시, 여기 이제 창업했었거든요. 그래서 1위고요. 2위는 피델리티입니다. 3위 블랙락, 4위 돈나머니의 아크 인베스트, 타이덜 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T. 로우 프라이스, 수미토모 미쓰이 트러스트, 일본 그 신탁은행 제일 큰 데입니다. 자루스, UBS, MFS. 이게 제가 왜 가져왔냐면 블리시 주식 지금 누가 들고 있냐? 전 세계 분야별로 가장 잘 나가는 금융회사들이 지금 여기 다 달라붙은 거예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ETF에 특화되어 있는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세계 탑3 아닙니까? 세계 최초로 뮤추얼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MFS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여기가 이제 그 UBS죠. 일본의 최대 신탁은행, 자 8위와 9위, 돈나무 언니 회사 4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죠. 아니 이거 혹독한 겨울에 이 불법 다단계 사기와 같은 무슨 거래소에다가 무슨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놨을까요? 저는 투자자는 세상을 조금 삐딱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만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렇다고 그냥 대충이 아니고요. 끝까지 검증하는 거죠. 남들이 다 노라고 하도 내가 봤을 때 예스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소위 반대 매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죽었다 끝났다 사기다. 지금 코인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셨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기회를 절호의 기회로 삼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은 잘 버티고 있고 유가는 떨어질 것이다. 유가에 굉장히 민감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뭐 이란이 뭐 기뢰 설치하면 가서 그냥 폭격해서 너 그거 저 호르무즈 해협 그 건드리면 너 진짜 알지? 너 죽을 수 있어. 그때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요, 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 또 JP 모건 할 것 없이 지금 당장 주식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코인 특히. 왜냐하면 코인이라고 하는 게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막 한 달만 해도 막 10배도 갈 수가 있거든요. 뭐 알트코인은 더 하고. 그러면 또 그런 급박한 급등이 나오면요. 작년 뭐 저기 24년 11월 달 트럼프 랠리처럼 이렇게 한번 쏴버리면 또 최소 6개월에서 뭐 12개월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장 들어갈 때 이미 망치는 거죠. 지금 올릴 필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여러모로 봤을 때. 근데 트럼프 대통령, 저기 뭐 민주당, 또 JP 모건 은행들이 각자의 시간표가 보니까 달라요. 다른 겁니다. 입장도 다르고 이해관계의 상충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뭐를 주고 뭐를 가져오고 어떤 식으로 협박하고 이럴 때 멱살 한번 잡아주고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거나 말거나 우리 입장에선 결국 뭐냐면요. 결국은 일단 버텨야 돼요. 이거 못 버티면 일단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티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공부도 하셔야 되고 계속 원화채굴 하시고 우량 코인 뭐 그게 주식이면 뭐 주식 하셔도 되는 거예요. 뭐 우량 자산을 계속 모아 가셔야 하는 누군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스스로랑 싸우고 있는 거고요. 스스로 시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뭐 그 나보다 투자 잘하는 박 과장, 이 차장이 나의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 각자의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신 거다. 지금까지 쌓아뒀던 지식과 확신이 현금과 코인 매수라고 하는 실행력과 만날 때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후이돼서 저는 돌아올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윗도 남겼더라고요. 엑스머니가 이제 곧 있으면 다음 달이면 이거 가능해질 것 같은데 4월 달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4월 27, 8, 9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죠. 라스베가스에서 발표를 할 확률이 한 80%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그건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부분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4, 5, 6 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뭐 트럼프 랠리가 2분기에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 저는 일단은 하반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냐? 딱 한 가지만 꼽아봐라. 저는 이 클래리티 법을 꼽겠습니다. 이게 뭐 릭 에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요. 크립토 겨울은 어떤 하나의 이유로 지금 온 것이 아니고 짤짤한 사건들, 악재 뉴스가 하나로 싹 다 합쳐졌더니 그냥 이게 생각보다 커졌다. 눈덩이처럼 지금 커진 결과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장 구조법이 시장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법이 빠르게 통과가 되면 뭐 저는 빠르게라고 한 게 지금 한 7월 달 보고 있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신고점을 아주 빠르게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들쑥날쑥 레인지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밟고 있는 구간이라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근지근 밟아서 마지막 한 명까지 떨쳐내는 그런 구간이에요. 극도로 힘든 구간이 맞습니다. 근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 힘을 축적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금도 겪었고 은도 겪었고 우리가 크크크하고 비웃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거 다 겪었던 거예요. 훨씬 길게. 전 지금 그 구간이라 확신하거든요. 신뢰라고 하는 게 회복이 된다. 법이 통과가 되면 분위기가 싹 바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뭐야 코인 이거 믿을만해? ETF 나와서 이거 규제 기간 되는 줄 알았더니 맨날 밑장 빼고 있네.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게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자금이 빠르게 크립토 시장으로 유턴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전 여기에 찬성을 합니다. 성공, 투자도 성공을 할 수 있으려면요. 제가 보니까 단기적인 성과가 없어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으실까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이미 90%가 탈락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돈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한번 이왕 하는 거 매일 꾸준히 제가 일요일은 이제 쉬고 있지만 그냥 해보자.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지 투자도요. 단기적인 성과가 없는데 이걸 계속한다? 드문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의 노력, 내가 지금 담배 하나 끊고 커피 한 잔, 이게 바뀌겠어? 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도가 될 때까지. 그럼 언제 100도가 됩니까? 좀 맞춰주세요.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100도가 될 때까지 난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꾸준히 하는데 기포조차 안 보여. 겉에서 봤을 때 무슨 수증기라도 나와야 이게 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국장 가셨겠죠. 이분들 나중에 저는 코인 쪽으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거기서 돈 버시고 그냥 끝내셨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해서 막 그냥 여기서도 벌고 저기서도 벌고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피터 누굽니까? 피터 틸 빼고. M7 아마존 초기 누굽니까? 아마존의 CEO 머리 벗겨지신 분 본 적 있으십니까? 사무실에서 나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상거래 기업을 만들 거야. 초반에 팔리지도 않는 무슨 CD 팔고 그랬거든요. 삼전닉스요. 금이요, 은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인내가 없이 수익이 커졌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오래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계속 적금처럼 사면 살수록 옛날 삼성전자 주식만 20년 사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수익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고 이분들은 포기를 안 하는 거죠. 코인은 다를까요? 오래될수록 수익은 커지겠죠. 근데 이게 좀 힘들 때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게 있어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WBC 이제 주말에 또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근데 너무 잘합니다. 어찌됐건 또 이제 6월달 되면 월드컵 축구하겠죠. 그냥 그런 스포츠 경기 보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왕사남 영화를 보시든지 하면서 그러다 보면 하반기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가벼운 느낌으로 오래 가보시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